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말복이라고 하죠. 이제 이 더위도 이 더위의 끝을 잡고가 될지 얼른 더위가 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복이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약간의 홍보인데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답은 집코노미에 있다 라고 해서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라는 거란데요. 언제? 2018년 9월 14일 금요일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맘때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짜잔 보시면 여기 이 강의하는 사람들 눌러볼까요? 여기 자세히 보기 눌러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참가비가 55,000원 있네요. 참가비를 내면 여러 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나봐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명의 강사가 나오는데요. 김학렬 빠숑님, 김종필 세무사님, 그 다음에 상가 강의, 엄청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옥탑방 모부스 김종률 선생님,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 부동산 강영훈 전해요. 그리고 요새 엄청 좋은 글들, 요새 유튜브도 새로 여셔가지고 경제 관련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홍춘욱 박사님, 그리고 이상우 애널리스트, 이렇게 6명이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학렬 대표님은 지금 사야 할 부동산, 팔아야 할 부동산, 김종필 세무사님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벗어나는 방법 찾기, 임대사업자 등등 관련해서 여러가지 팁들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김종률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상가투자 성공법, 이제 임대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아마 상가들도 양극화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되는 상가는 되겠지만 이제 망하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그 망한 상가의 수요를 되는 상가가 끌어먹으면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김종현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아무튼 상가 투자 관련해서 저는 되게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한 시간 강의하시고 저도 합니다. 추석 이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기억할 6가지. 주로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라든가, 과거에 규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2008년도는 진짜 규제 덩어리들 엄청난 거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좀 짚어볼 부분들,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들 많이 생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좀 짚어서 6꼭지 정도 꼽아가지고 강의할까 합니다. 자, 그 다음 홍춘욱 박사님은 베이비 부머는 왜 주택 매수자로 변신했나 라는 주제 가지고 강의를 하신대요.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집을, 오히려 들고 있던 집을 기존에 이제 앞으로 후대들, 밑에 후배들한테 팔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해서 집을 더 사는 형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수급이 무너졌다, 또는 매수세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매도와 매수, 수급이 얼그러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이런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베이비 부머가 왜 주택 매수자로 변신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 홍순욱 박사님이 1시간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우 위원 같은 경우는, 이상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추석 이후 주목해야 될 부동산 이슈 및 수도권 관심 지역들, 눈여겨볼 지역들,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강남구 논현동의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하네요. 네, 저도 관심 있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날 좀 일찍 가서, 저도 강의를 해야겠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 강의 들을 수 있는 것들 좀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9월 14일날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한다. 부동산도 나온다.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첫 번째 기사를 꼽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27년 된 분당 재건축 시동, 성남시 계획 수립 중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1기 신도시 중에서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7월 말부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착수하고요. 내년 6월께에 재건축 기본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재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3년에서 5년 뒤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그러니까 성남에 아파트가 들어가기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서요.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밑그림들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재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본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2003년 12월 30일 날 서울시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조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 재건축 기본 계획을 2006년도 4월인가 그때 아마 수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성남시도 아무튼 이제 재건축이 큰 화두, 성남시 분당구 뭐 요쪽 이제 분당 쪽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역에 대한 밀도에서부터 노후도라든가 뭐 등등 고려해서 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성남시에서는 이달 말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연댑니다. 오늘 24일 야탑 임해동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서현, 순회, 분당동, 그 다음에 정자, 금곡, 구미동 등 총 3차례 이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요 설명회 할 때 어느 정도 좀 모양들이 나오지 않을까, 밑그림들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볼 수 있을려나. 주요 내용. 목표연도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정비 예정구역 지정 타당성 추진 방안 검토, 본 시가지 기존 정비구역 정비 방식 재검토, 국공유지 시유지 활용 방안 등 대안 제시, 뭐 저거 아무튼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말에 이 정비 기본 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안이 나오겠네요. 올 말 정도. 그 다음에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에는 분당, 성남의 아파트 재건축들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성남이 재건축할 거냐, 리모델링 할 거냐.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을 굉장히 비싸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업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이 애초에 계획 도시이고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15층 안팎의 중층 높이로 용적률이 200%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금 분당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판교 이런데 집값이 되게 올라가고, 앞으로 뭐 판교 테크노밸리 3차 이런 데들 조성되면서 분당 일대가 굉장히 고급 주거지역으로서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결국 집값이 높게 팔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개발 압력은 생기는 거거든요.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가 제일 궁금한데, 일단 뭐 기사에서는 초기 단계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 기사 보면 이래요. 성남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분당 지역에 적용할 정비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고 각 방식의 사업성과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 단계라서 특정 사업 방식 등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보면 주택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올 상반기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성남 분당, 성남 과천, 용산 뭐 이런 식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게 뭐 송파 이런 데까지 꼽히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하는데, 재건축도 곧 추진한단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더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 진짜 뇌관이 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간과할 수 없겠죠. 자, 분당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일기 신도시들 다른 지역들, 일산이나 아니면 바로 이제 분당 움직이면 그 옆에 평촌 신도시도 있고 3번도 있고 중동이라든가 이제 비슷한 지역들도 또 어떤 식으로 재건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제가 올해 초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올해부터 나올 분양 물량 중에 좋은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좋은 분양 물량이 많아요. 이런 말들 제가 했었고요. 요새 조금 뜸하긴 합니다만, 뭐 휴가철이고 하니까 분양이 안 나오고 하긴 했지만, 또는 분양하려고 했던 것들이 밀려가지고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들 많은데, 정말 좋은 분양 물량들 나올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요 더운 휴가철 지나고 나면 가을 시즌 본격적으로 또 서울 분양 물량들 나오겠죠. 이제 그 관련해서 기사가 좀 정리된 기사가 있길래 한번 좀 소개를 해봐요. 서울서 3만여 가구 쏟아져. 개포, 서초, 반포 등 강남 3구가 절반 육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완전 기분 좋죠. 서울에 3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생길 거래요. 우와, 짱이다. 그죠? 3만 가구의 공급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전체 그냥 세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이거에 뭐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 될라나? 이렇게 많이 공급되진 않죠. 되진 않지만 나오는 지역들 자체는 이렇게 강남권의 재건축을 통한 물량들이 준비하고 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이는 아파트 개포 4단지입니다. 재건축. 개포 1단지도 이제 나올 거지만 개포 4단지도 엄청 좋죠. 개포 4단지 개포 그랑자에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 상하이차 레미안 여기도 나온다 하면서 정말 안 나오네요. 여기도 이제 드디어 나오려는 모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사에서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까지 여전히 안 나왔던, 진짜 나오긴 나오려나요?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한 레미안 리더스원도 나올 거고요. 여기 보면 1317가구 선보인다고 했는데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백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서초 독수리 오영제라고 하는 이제 서운중학교 있고 서희초등학교 있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들이 얼추 마무리가 되는데 신동학까지 나오면 다 끝나죠. 여기도 지금 서초그랑자에도 이번에 나오고, 반포동 DH 반포도 나오고. 자, 이 표 보면 이렇게 강남권의 분양 물량들 중에 재건축으로 나오는 좋은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담 3이 올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라나? 뭐 표에서는 지금 나온다고, 청담 3이 롯데캐슬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상가 관련해서 조합 설립 무효 소송 판결 나고 조금 약간 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들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별도 기사여서 안 읽어봤는데, 자, 상계동의 상계 주공 5단지 아파트, 5단지가 아니라 8단지죠. 상계 8단지 재건축에서 공급하는 꿈의 그린, 노원 꿈의 그린. 여기도 이제 곧 분양 나설 것 같고, 여기도 일반 분양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진짜 안 나오네요. 청량 롯데캐슬 스카이 L65. 여기도 하반기 나올 거라고 하고, 아이언 2구역, 아이언 뉴타운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분양 물량이 되나요? 염리 3구역 마포 프레스티지자에 분양했고, 이제 아이언 2구역 남았습니다. SK 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 공동 시공인데 1419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일반 분양은 얼마 없어요. 여기도 나올 거고, 홍제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홍제 3구역이죠. 여기도 진짜 안 나오네. 12월 정도로 밀렸네요. 여기도 400개 정도 있던가 나올 거 있고요. DH 반포, 레미안 리더스원, 아까의 우성 1차, 서초그랑자, 이게 아까 무지개고요. 자, 그 다음에 강북권에도 좋은 물량들, 진짜 대장이라고 할 물량들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자, 성북구 기름동의 기름일 롯데캐슬 2029세대. 여기가 이제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 기름뉴타운에서 지금 가장 가격 비싼 단지가 그 레미안 센터피스잖아요. 기름 확장구역. 이제 그 기름 2 확장구역인데, 요 기름 1 확장구역도 나옵니다. 여기 롯데캐슬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철거들 막 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도 분양 나올 거고, 11월 정도 나올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기름뉴타운의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단지예요. 그 다음에 이 송파구 거여동의 거여 2-1구역 롯데캐슬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게 원래 금방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주하는 과정에서 종교시설하고 약간의 이제 분쟁이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2-2구역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이 분양을 했죠. 이번에 그 옆에 거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단지예요. 여기 1945세대,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죠. 여기 이제 분양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송파구. 그 다음에 은평구 수색동, 수색 9구역 SK뷰. 수색 9구역.
그 다음에 증산동의 증산이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이죠. 예, 두 개. 753세대, 1486세대. 이거 총 건립 세대수고요. 예, 실제 이제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의 대장이라고 손꼽히는 증산 2구역이 이번에 나오고요. 그 바로 맞붙어 있는 수색 9구역도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지들도 엄청나게 피 터질 것 같아요. 물론 강남도 좋지만 강북권에서도 정말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좋은 분양 물량들 많이 나온다. 진짜 올해 나오는 분양 물량들은 다 알짜들이네요. 예, 꼭 청약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대박들 나시길, 대박 나시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짬나면 또 저한테 들어왔었던 부동산 재개발 관련된 질문들 이런 것들 좀 답변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 부동산 TV 통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요 알림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영상 올라오면 띠링띠링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그 알람 버튼도 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